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며칠 정도만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풀어놓을 것 같고, 공연하는 동안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촬영도 올 것이고, 또 공연을 하는 동안은 또 굉장히 바빠가지고, 여러분들과 못 만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시간 되는 대로 또 이렇게, 아침에 와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뉴욕, 맨하탄에서, 뉴욕은 맨하탄, 그 다음에 롱아일랜드, 브루클린. 브루클린은 아주 오래전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거지들이 많고, 그 다음에 좀 마피아들이 많고, 사회적으로 좀 부각되지 않은 곳이었죠. 위험한 쪽으로 안전하지 못하다 이래서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술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음악인들도 들어오고 미술인들도 들어오면서 그 거리와 빌딩들이 다 제가 그 거리로 바뀐 거를 본 게 제가 비즈니스 할 때 한참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지금 한 10년도 넘었네요. 그래서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곳으로 발전이 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또 아직 제가 뉴욕에서 비즈니스를 끝내고 LA로 넘어온 후에는 맨하탄을 한 번도 좀 가지 못했어요. 맨하탄은 거의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LA에서 5년, 하와이에서 지금 한 1년 좀 넘게 있었고, 지금 한국 나와 있고, 한 7년 정도 맨하탄에 못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브루클린, 뉴욕 하면 브루클린은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지금 아름답고 멋지고 예술의 거리, 예술의 건물들, 또 예술인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멋진 곳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많은 세계적인 사람들이 꼭 한번 와서 구경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저 때 굉장히 붐이 일어나가지고 부동산도 상당히 값어치가 이제 뛸 것이다 그런 소문도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맨하탄은 거의 뉴욕에 사는 사람들 말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사요. 특히 이제 중국인들. 저 때는 한참 중국인들 돈이 풀려서 들어올 때라 많이 들어와서 건물들을 많이 샀죠. 그래서 이제 브루클린은 이제 그렇게 많이 변모가 됐고, 롱아일랜드는 원래 백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학군이 좋다 소문이 나가지고 한국인들도 꽤 많이 사시고, 한국인들의 특성은 어디 학군이 좋다 그러면 이상하게 글로 다 몰리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걸로는 학군이라는 게, 물론 이제 거기서 태어나지 않은 시민권자기 때문에 꼭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찾다 보니까 소문이 난 곳을 찾아서 가기는 하는데, 맨하탄에 그냥 공립학교,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통 우리 동네에서 다니는 학교들이죠. 굉장히 좋은 곳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유학 때문에 가시는 어머님들 보면 뉴저지하고 이제 맨하탄 쪽에서는 롱아일랜드 쪽에 많이들 가셔서 애들을 학교를 보내고 거기서 생활하기도 참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맨하탄도 잘 찾으시면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겁내지 말고 유학 가시는 분들 맨하탄에 사립학교를 비롯해서 비즈니스 때문에 가시는 분들은 공립도 갈 수 있잖아요. 예, 공립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베러리 파크 쪽도 그렇고, 에리 세컨드 스트리트에 피프스 애버뉴, 예, 5가죠. 그 다음에 6가, 그 다음에 4가, 3가 쪽에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굳이 뉴저지나 롱아일랜드나 이렇게 멀리 기차 타고, 맨하탄에서 기차 타고 그런 곳들이 다, 롱아일랜드는 한 50분, 예, 뉴저지는 1시간 한 20분 걸리죠. 예, 그렇게 멀리들 가시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맨하탄에서 생활하는 걸 굉장히 추천을 하고 싶어요. 거기가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진짜 많기 때문에 시골 쪽보다는 젊었을 때 꼬마들을 키우기에는 도시 쪽이 좀 낫지 않나. 물론 도시보다는 좀 조용하게 애들을 정서적으로 키우고 싶다 하면은 또 멀리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것이 아니면 한 맨하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퀸스라고 있어요. 맨하탄에 퀸스, 그 다음에 브루클린, 그 다음에 롱아일랜드, 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뉴저지는 맨하탄에 저기 뉴욕 쪽에 이렇게 막 가까운 곳에 포진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거기는 집어넣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한국 분들이 이제 그 뭐 비즈니스 때문이나 유학생들이 좀 사는 곳들을 보면은 좀 싼 렌트비가 좀 싼 데를 얻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이제 퀸스 쪽에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이제 소문이 나 있어서 그쪽에 이제 터를 유학생들이 이제 일찍 간 유학생들이 닦다 보니까 거기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이 다 있죠. 커피숍도 있고 뭐 한국적인 커피숍, 그다음에 식당을 비롯해서 맨하탄에서 예를 들어 10불에 먹을 거 거기 쪽에 가면 한 2,000원, 2,500원 정도 싸다고 뭐 그렇게 저는 퀸스 쪽에는 잘 안 가서요. 가끔 뭐 물건 구입 때문에 뭐 회사가 거기 무역회사가 거기 있는 경우 물건 때문에 이제 가기는 했지만 서브웨이 타고 돌아다녀 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어찌됐든 좀 미국으로 말하면 좀 뉴욕 중에 낙후된 곳이 아닌가. 발전이 좀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 사는 걸로는 싸니까 굉장히 뭐 다른 곳에 비교해서 한 30% 정도 싸니까 그쪽에 많이 모여서 이제 유학생들이 살고 있고요. 현재도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뉴욕에는 또 인터넷에 그 사이트가 잘 돼 있어요. LA보다 더. LA는 그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데도 인터넷으로 뭐 물건 중고, 저도 그 LA로 넘어갈 때 그 물건들을 제 직원이 다 정리를 했거든요. 뭐 엄청 싸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때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 뭐 바로바로 막 전화들이 20통, 30통씩 와가지고 그냥 막 오휴 뭐 어떻게 막 정신없이 다 금방 나가더라고요, 물건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LA에서 제가 정리를 하고 하와이로 가려고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오히려 한국 분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데도 한 70만 좀 넘게 살고 뭐 불법으로 그냥 게시물까지 하면 한 80만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추산을 하는데 LA 같은 경우. 근데도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아날로그적인 그 뭐 손수 물건을 보고 산다든가 시장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거기는 예 오픈 마켓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TV 또 그 방송 쪽 매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거기다 이제 광고를 하죠. 뭐 언제 어느 날 이제 뭐 주고 받고 사는 거 파는 사람 살 사람 뭐 한다 오픈마켓 한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주로 사고 인터넷으로 뭘 팔거나 뭘 뭐 렌트를 하거나 이런 거는 뉴욕보다 더 잘 안 돼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뉴욕은 정말 인터넷 하나로 딱 보시고 정확하게 잘 돼 있어요. 거기는 또 그런 그 인터넷 그 시장 말하자면 방송이 잘 돼 있는 거죠. PR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로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가족들은 이제 다 정해서 조금 여유들이 있으니까 정해서 오는데 유학생들은 인터넷을 보고 이제 많이들 저렴하게 사고 팔고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제가 이제 그 맨하탄의 롱아일랜드 부유촌이죠. 백인들이 많이 살고 한국 유학 오는 우리 가족들 뭐 자식들이 유학을 오면은 이제 엄마도 따라오거나 아빠도 따라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 부유촌 롱아일랜드 살고 퀸스는 주로 유학생 이제 집 같은 거 저렴하게 살고 음식값도 좀 싼 데에서 밥 먹을 수 있는 곳 이런 데 있고 브루클린은 이제 값들이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월세도 많이 오르고 왜냐면 안전하게 제일 먼저가 치안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안전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 더 해가지고 예술인들이 모이면서 아름답게 이제 거리도 바뀌고 건물들도 바뀌면서 모든 게 많이 물가가 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제가 이제 그 오랫동안 비즈니스 한 10년 좀 안 되게, 뭐 그 10년 전에는 이제 수도 없이 이모부가 우리 삼형제, 제 사촌이죠. 사는 뉴욕 맨하탄 가게도 갔었고 이모는 뉴저지에 사셨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거기 비즈니스 할 때 10년 좀 안 되는 그 전에는 그렇게 제가 이제 관광을 가거나 뭐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미국에 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에도 제2의 고향 같은 곳, 뉴욕, 특히 맨하탄을 사랑합니다. 라고 글을 많이 썼었는데, 결국 저도 세월이, 뭐, 가는 세월 잡지 못하고 세월이 약이라고, 이게 맨하탄이 어느 날 굉장히 춥고, 힘들어지더라고요. 날씨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저한테는 사실. 왜냐면 날씨가 우중충하고 추우니까, 뭐, 좀, 마음도 어두워지고, 자신감도 좀 떨어지면서, 아픈 것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제가, 1년 내내 따뜻하고, 햇빛도 항상 볼 수 있고, 밤에도 따뜻하게 걸어다니는 LA로 가자. 그 전에는 이제 마이애미도 제가 생각을 해서, 뉴욕에서 마이애미는 비행기로 한 1시간 좀 안 되게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여러 번 가서 제가 여기에 그러면 그냥 비즈니스를 하나 더 벌려가지고 뉴욕하고 마이애미하고 왔다 갔다 할까 했는데 너무 이게 뭔가 시장이 그래도 좀 필요한 것들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게 좀 필요한 게 있거든요. 나름대로 저도. 그래서 너무 안 돼 있어요. 한국 분들이 많이 안 사시고 특히나 이제 스파니시 애들이 거기는 뭐 거의 80-90% 스파니시 계열의 미국인들 그다음에 재벌들 뭐 이쪽 남미하고 또 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와서들 자리를 잡았고 그다음 불법 체류자들이 워낙 많고 그다음에 마피아들이 또 뉴욕 마피아들이 그쪽에 와서 또 자리를 많이 잡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산만하고 정신없고 아름답고 뭐 그런 거는 알겠지만은 아름다운 거는 잠시일 뿐이고요. 사는 걸로는 조금 치안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안전하지 않고 비즈니스도 스페니시 애들이 뭐 거의 영어 안 쓰잖아요. 네, 지들끼리는 영어 안 씁니다. 그냥 우리가 한국말 하듯이 그러다 보니까는 전부 스페니시들 말만 들리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좀 뉴욕하고는 가깝지만 좀 그리고 1년 내내 따뜻하고 근데 너무 더워요. 거기가 100도가 넘습니다. 100도라면 우리나라로 4, 5도 되죠. 그런데 34, 5도가 미국은요. 30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바람이 조금 있고 공기도 맑고 뭐 그런 것들은 있죠. 하와이도 한 33 뭐 이런데 시원해요. 거기는 또. 항상 그 바람이 약한 바람이 불어주고 그 야자수가 쫙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야자수 안으로 들어가서 햇빛을 피하고 다니면은 뭐 거의 뭐 우리나라 온도로 26, 7? 딱 좋잖아요. 이렇게 낮이 딱 입고 다니기에는. 그래서 참 좋은 곳이에요, 하와이가. 그래서 이제 마이애미도 제가 너무 멀고 이래서 그 뉴욕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LA로 갔는데 오늘 얘기는 사실 그 경쟁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경쟁, 라이벌. 그러니까 제가 그 가수 시절에도 제 라이벌 가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름이 비슷한 나미 씨를 비롯해서 뭐 나중에 조금 이제 뭐 후배 가수로 몇 명 나오기도 했지만은 당시에 저랑 같이 이제 활동을 했던 이제 동료 저보다는 나이도 많으시고 선배예요. 나미 씨가 한 5살 정도 위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미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섹시하면서도 나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뚜렷한 그런 가수였죠. 그리고 여성스럽고 저는 좀 남성스럽고 와일드하고 뭐 그냥 꽥꽥거리는 스타일. 예. 원래 어릴 적 버릇은 여든까지 간다. 뭐 그 나쁜 속담에서 나온 도둑질 하는 사람들 여든 어릴 적 그 3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뭐 이런 말이 나오듯이 어릴 적에 그 가지고 있는 그 성격과 인성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이렇게 여성스러운 것은 없고 그냥 막 이렇게 좀 와일드해가지고 남자들이 보면 조금 저를 무서워하죠. 무서워하는 게 뭐 달리면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여성으로서 보질 않는다는 거죠. 아, 저 여자는 정말 너무 세고 막 이렇게.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예계에 있을 적에는 이제 나미 씨, 그 다음에 뭐, 최진희 씨, 또 그 이후에 저보다 한 1년 반 정도 후에 나왔죠. 정수라, 그리고 저보다 선배들이 이제 나미, 이은하, 그리고 이제 세은이 선배님, 뭐 이렇게들 계셨는데,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같이 접할 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할 때마다 이제 프로그램 같이 접하면, 이게 라이벌 의식이 있어가지고,
녹화가 있으면 뭐 세븐스타 쇼 그러면 가수가 한 남자가 2명 나오고 여자가 5명 나온다. 그럼 누구누구 나오는 게 이제 결정이 나면은 의상부터 겹치면 안 되니까 남희 씨가 뭐 까만 걸 입으면 나는 빨간색을 입고 차에 이제 색깔별대로 옷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무슨 색깔 입는지. 생방이었어요. 당시에는. 노래도 생방, 뭐 녹화라는 게 녹화 방송도 있었지만 거의 생방 프로가 많았죠. 그러니까 비밀리에 뭘 막 그냥 연구를 하고 아대 장갑 같은 걸 막 이렇게 껴가지고 나는 이번에는 이런 걸 색깔을 넣겠다. 귀걸이 같은 걸 큰 거 하겠다. 모자 쓰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들을 막 내고 이러면서 경쟁이라는 것 때문에 더 제가 노력을 하게 되고, 경쟁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뭐 더 잘 돼야 된다. 나는 특이하고 더 이 가수보다 더 멋져야 된다. 이런 부담을 안으면서도 나름대로 더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요계 우리 그 여가수들과의 경쟁 구도는 굉장히 그 방송으로 봤을 때는 좋은 점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돋보이게 멋지게 우리들이 연구를 해서 가지고 이 작품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기량을 발휘하니까 방송으로서는 되게 좋죠. 그래서 좋은 방송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옛날 거 한번 기억해 보시거나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뭐 지금도 이제 뭐 라이벌 서로 아이돌이라는 애들이 서로 라이벌이 되게 많잖아요. 전 잘 몰라요. 요즘 가수들 하도 여러 명이 나와서 우리 때는 한 명만 기억하면 되는데 요즘 뭐 10명, 12명, 8명 적어봤자 6명인가? 그것도 옛날이잖아요. 뭐 신화 이런 애들까지는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니까 지금 이제 요즘 보면서 옛날 기억들이 나면서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 거지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쟁을 한다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장르에서든 간에 발전적이고 희망적이고 미래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더 나은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맨하탄에서 비즈니스 할 적에 제 직원들 중에 이제 스페니시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정식 직원이 한 6명이면 한 7, 8명은 아르바이트 했던 친구인데, 한국 계열의 미국 시민권 그 대학생 같은 친구들이 뭐 있었고, 파슨스 다니는 애, FIT 뭐 이런 학교 들어보셨죠? 맨하탄의 그 패션 학교들이고, 거기 나온 뭐 유명 재벌 딸들도 계시고 삼성가에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친분을 맺어서 또 와서 성공 그 재벌가에서 딸 한 분이 이제 뭐 거기서 패션 쪽에 계시다 보니까 인연이 돼서 나와가지고 또 잘 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좋은 학교에 다니는 그 친구들도 이제 데리고 있으면서 참 성격들도 개성들도 강하고 참 특이해요. 예술하는 애들이.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좋게 봐요. 특이하고 개성 있고 나름대로 자기의 역량이 좀 틀리니까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격이나 이 인성이나 이런 거는 정말 배시죠. 안 좋죠. 굉장히. 예, 남을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애들도 잘 추스려서 제가 데리고 가는 게 리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애들도 잘 제가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걔가 좋은 장점만 저는 이제 그 가게에 실어서 이렇게 걔를 고용을 이제 해서 오랫동안 일을 같이 했던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들 굉장히 잘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참 연락을 하다가 아무래도 세상 사는 게 힘드니까 어린 친구들이라 직장 좋은 데 들어가고 결혼하고 이러면 다 연결들이 끊어진다 저는 생각을 하고 LA까지도 참 서로 연결들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한국 계열의 친구들도 있었고 또 한국에서 유학 온 친구들도 꽤 많이 왔어요. 저희 가게. 왜냐면 저희 가게가 깨끗하고 주얼리 비즈니스만 하는 가게다 보니까 이렇게 신문 같은데 내에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구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몰려와서 인터뷰도 오랫동안 하고 제가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 괜찮은 친구들을 뽑아서 쓰고 그랬었죠. 그래서 한국보다는 오히려 좋은 그 질이 좋은 양질이 아주 잘 맞는 그런 그 알바 친구들이 되게 많다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었고 참 좋다.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니까 그런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스페니쉬 친구들을 이제 정식 직원으로 많이 데리고 있었고, 알바도 있었었는데, 정식 직원들로 일하는 애들 보면은, 스페니쉬 애들, 얘네들은 그냥 목숨 걸고 일해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네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린카드나 시민권이 없고, 불법 체류를 이제 뭐, 비자 없이 일하면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불법 체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나라가 그 세금을 내면 다 받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우리 가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식당도 아니고 또 뭐 어떤 카페도 아니고 힘든 일을 힘든 일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막 테이블을 닦거나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발전이 있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여기서 비즈니스도 배우고 커스텀 주얼리 뭐 디자인도 배우면서도 그 커스텀 주얼리 이렇게 만들면서 저도 이렇게 손이 다 이렇게 나갔거든요. 이렇게 다 꺾이고 막 이랬는데 근데 걔네들도 사장인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자기네들도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제가 또 연예계 출신이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멋진 걸 많이 만들어내고 했는데 이제 다음번에 제가 이제 저쪽에 있는 이 물건들이 좀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이 이쪽에 있는데 좀 안 보이시죠? 예, 이쪽 안으로 좀 가득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으로 너무 지저분할까봐 제가 좀 가려놨습니다. 안 보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하나하나 제가 이제 뭐 나중에 어떤 물건이었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이런 것 제가 만든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뉴욕의 어떤 맨하탄에서 하는 비즈니스 하는 큰 회사에서 제가 히트를 쳐서 그 회사에서 와가지고 그거를 그냥 싹쓸이 해가지고 보니까 자기는 TV 거기다가 이렇게 쇼핑몰에다 팔더라고요. 많이 남겨가지고. 저희는 20%밖에 못 남기잖아요. 홀세일이. 리테일도 했지만 리테일은 이제 소매 뭐 도매도 했었고요. 그랬었는데 스페니쉬 친구들 이름 중에 이제 아나라고 총 매니저였었고요. 크리스티나는 이제 한국 계열의 미국인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모든 돈하고 제 스케줄 뭐 이런 걸 거의 비서처럼 일했었고요. 아마도 이 프로를 관심 있게 볼 거예요. 저를 잊지 못하고 안녕. 연락 좀 하십시오. 근데 제가 전화번호가 다 바뀌어가지고 내가 카톡 주소를 한번 찍어서 주도록 하지요. 예. 그래서 이제 크리스티나는 이제 전체적인 매니저였고, 우리 아나가 이제 파는 쪽. 왜냐면 우리 가게에 스페니쉬 손님들이 90%가 왔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10% 정도가 이제 미국인, 백인들이 많이 왔고요. 백인들. 소매로. 소매는 뭐 엄청 많이 남기죠. 한 50% 남기니까. 50% 남긴 데에서 뭐 집세 빼고 애들 월급 주고 세금 내고 물건 사고 이러면은 또 몇 프로 안 남고요. 예. 그래서 아나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티나는 이제 뭐 전체적인 우리 가게의 모든 세람 문제라든가 이렇게 내 스케줄 뭐 돈 이런 걸 관리하다 보니까 경쟁 구도에서 좀 빠지고 우리 아나 같은 경우에는 비자가 없어가지고 정말 잘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을 해서 제가 그거를 너무 좋게 그리고 칭찬을 너무 많이 매일 했었고 지금까지도 걔를 잊지 못했고 그만둘 때 가장 슬펐고 그 친구랑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LA 와서도 너무 많이 슬펐고 제가 계속 다듬고 싶은데 뭐 너무 이제 맨하탄 생활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넘어와서는 걔가 원하는 비즈니스를 못하니까 냉정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뭐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와 그다음에 약간 흑인 쪽 계열의 스페니쉬는 아닌데 이 친구는 스페니쉬 계열이에요. 그래도 예, 중동하고 스페니쉬 계열인데 아나는 콜롬비아였고요. 니키는 아마 중동 계열. 아버지가 아마 중동 계열이고 어머니가 스페니쉬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넘어온 거는 또 길어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친구하고 굉장히 일을 잘했어요. 물건을 뭐 일 잘하는 거 주인 입장에서는 물건이 많이 팔아서 저한테 수익을 많이 남겨주면 정말 일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친구가 또 소니아라는 어린 친구도 있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둘이 니키하고 아나하고 둘이 이제 라이벌 구도를 잡아서 저는 많이 팔면 월급 외에 퍼센트를 좀 더 주고 싶다. 좀 더 열심히 해라. 그래서 좀 돈을 더 만들어주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니끼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걔는 굉장히 활달하고
많은 직원을 데리고 있어 보면 참 별 직원들이 다 있잖아요. 성격과 또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니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면은 항상 명랑하고 자기가 막 밝고 경쾌하고 그러다가 혼자 이렇게 있으면 걔도 이제 비자가 없어서 항상 그런 걸로. 근데 남편이 미국 사람이라 맨날 그 영주권을 만들어 주겠다 이래놓고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거짓말 치고 이제 말 들어보니까 7, 8년을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계속 어떤 때는 막 손찌검도 하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그래도 가게 나와서는 그냥 살기 위해서 주에 한 500불 받았는데 4주면은 2,000불에다가 조금 더 가져갈 때 2,400불 정도 가져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니네들이 경쟁 구도를 해서 많이 팔면은 니네들이 예를 들어 5,000불을 팔았다 그러면 500불을 더 가져가잖아요. 그 주에 일주일 동안 더 팔았을 때 매출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주겠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니키는 너무 찬성을 해가지고 좋다고 자기 하겠다고 그렇게 하더니 이게 아나가 조금 있다가 밑에 제 사무실로 내려오더니 자기는 그거 싫대요. 네. 그래서 싫다 그러면서 자기는 경쟁하는 거 싫고 이게 마음이 너무 여리고 착한 친구죠. 그리고 이제 우리 니키가 조금 너무 그냥 세거든요. 좀 이렇게 난 너무 좋다고 너 이길 수 있어. 벌써 위에서 너는 이제 내가 돈 다 가져갈 수 있어. 너는 못 가져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겁이 났었나 봐요.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나하고 니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둘이 해보면 제가 막 하거나 아니면 아나가 이길 확률이 더 많아요. 왜냐면은 스페셜 커스터머가 많았어요. 스페셜 커스터머는 단골. 스페니쉬에서 이제 물건 사러 오는 큰 손님들이 많았어요. 한 번 오면은 10만 불, 1억씩 사가는데 저희 가게 말고 모자도 사고 가방도 사고 시계도 사고 구두도 사고 이렇게 1억씩 사가는 이제 그런 큰 손님들이 많이 와요. 맨하탄에. 그래서 사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보따리라는 것보다 그걸 이제 짐에다 다 어디로 이제 실어달라고 우리 이제 직원들이 다 패킹해가지고 다 이제 또 실어서 주면은 그 친구들은 이제 물건 사러 온 친구들은 우리 물건뿐이 아니고 다른 가게 물건들도 다 해서 하면은 호텔 잡아가지고 일주일씩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자기네 나라로 보내고 그리고 일을 보고 가는 그런 손님들이 많은데 아나가 그런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그렇게 더 매출을 좀 올려보자. 애들한테 더 그리고 후하게 돈을 더 주자. 주인의 내 아이디어였는데 아나라는 친구는 거절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니키를 불러다가 이제 아나가 원하지 않는다. 니네 좀 더 매출을 올려서 나는 주고 니네 더 주고 싶고 니네들은 더 매출을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경쟁을 싫어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나가 싫다면 나도 할 수 없지 오케이. 걔네들 다 보스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이름을 불러. 미에 오케이 아니면 오케이 보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 뒷모습이 걔도 항상 겉으로 눈 뜨고 일하고 이럴 때는 명랑하고 경쾌하고 막 활발하지만 항상 돈이 필요하고 왜냐면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 미국인하고 동거하고 있는 영주권 때문에 살고 있는 것 같고 남편 허스밴 내매 애가 아닌 자기 나라에서 데리고 온 딸이 하나 있어가지고 돈이 항상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발전적이고 사실은 더 이게 라이벌 구도를 가지고 있으면 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일주일 후 2주 3주, 한 달, 2달로 봤을 적에는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훨씬 경쟁을 붙여놓는 게 돈도 많이 벌리고 더 좋았는데 그게 또 거절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거절을 하니까 걔네 둘이 제일 비즈니스를 잘하니까요. 단골도 많고 한 사람이 거절을 하니까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플랜을 계획을 그냥 무산시켰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연예인 시절 때나 비즈니스를 할 때나 경쟁이 있으면 확실히 장기를 살려줘서 직원 같은 경우는
둘의 장기를 살려줘서 경쟁을 붙여주면 훨씬 가게한테도 이롭고 매출이 올라가니까 본인들한테도 그 매출이 올라간 만큼 또 돈을 버니까 훨씬 좋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거절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좀 소극적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친구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됐어요. 아나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해주자 했고, 느끼는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꽁했는지 조금 더 있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예. 그런 이제 파벌까지 생기죠. 걔는 막 신나서 돈 더 벌고 싶고 막 이랬는데, 뭐 결국 아나 때문에 못하게 되니까 심술이 나중에 다른 직원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뭐 화를 내고 너 때문에 나는 손해를 보게 된 거나 다름없다 이러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있을 수가 없게 돼서 나중에는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제가 둘을 결정을 해야 되는, 둘 다 좋은 친구였는데 한 명을 잘라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안 나가니까. 왜냐면 비자도 없고 다른 데 가봤자 거기가 거기잖아요. 커스텀 주얼리 그 비즈니스 가게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안 나가고 서로 막 힘든 거예요. 아나는 막 너무 힘들어하고 걔는 막 킥킥거리고 이래서 결정을 했는데, 저는 좀 빡 이렇게 튀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기 이익을 또 추구하는 쪽보다는 안정적으로 그냥 애들을 거느리는 게 낫겠다 해서 니키는 자르고 아나를 제가 안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적에 연예계에서의 그 라이벌 구도를 이뤘던 저희 가수들도 지금 참 생각이 많이 나고, 그 가수들 선배든 후배든 데뷔가 다 서로 틀리니까 그들과 함께 즐겁게 일했던 기억들이, 경쟁자들이었지만은 저한테는 참으로 그 경쟁이 저를 발전하게 만들었고, 계속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저를 내를 쓰게 만들었던 그런 시기에 만났던 그 경쟁자 가수들이 정말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열심히 계속 좋은 아이디어를 또 내고 그때 방송할 적에 대해 아이디어를 쉬지 않고 계속 가지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면 더 좋은 일이 창출되고 더 좋구나, 그걸 깨닫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경쟁 구도가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맨하탄에서도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자 했는데, 이제 한 명이 반대를 하면서 경쟁 구도는 안 가졌지만 어찌됐든 그냥 제가 길게 이것을 회사를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았으면 또 다른 방법을 모색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경쟁 구도가 좋은 건 알지만 그냥 짧게 어떤 다른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들은 여기까지다라고 이미 계획을 잡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욕심 없이 가자 해서 우리 아나의 이야기를 결정을 해서 경쟁 구도까지는 안 갔지만 그냥 가게의 평화를 위해서 안전하게 갔던, 크게 발전은 없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경쟁 구도는 그 모든 면에서 서로가 막 경쟁을 하는 게 힘들긴 하겠지만, 왜 가게들도 맨하탄에 제 가게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밑으로 내려, 제 가게가 좀 유독 경쟁자가 없었어요. 양쪽으로 한 5개 집밖에 없었지만 28, 27 브로드웨이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브로드웨이 28, 27, 26, 23 거기 가면은 수천 개부터 하죠. 한 7,000개, 6,000개 정도의 가게가 있습니다. 동대문, 남대문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런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도매만 하는 가게들이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힘들게 비즈니스를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경쟁적인, 서로 먹고 살겠다고 경쟁하는 가게가 있으므로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계속해서 자기네 회사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새 물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코리아타운 근처에 있는 그 액세서리 가게들이 그렇게 발전을 하고 돈 진짜 많이 법니다. 실버 가게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매출이 몇 천만 원씩 벌어요. 한국 돈으로. 큰 가게는 위로 이제 층계로 올라가서요. 이제 무역하는 직접적으로
도매상, 소매상한테 파는 가게들은 하루 매출이 10만 불이라고 계산하면 10억 넘잖아요. 그런 경우, 그런 하루 매일 파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매출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무역하는 회사가 뭐 하나만 얘기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셋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분도 아주 역사가 있죠.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왜 그렇게 됐는지 Forever 21이라는 회사, 의상 회사로 큰 패션 회사로 큰 회사도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그분들은 이제 LA에서 성공, 자바라는 시장에서 조그만 가게를 시작해서 그렇게 세계적인 500개 체인점을 갖게 된 그 회사도 있고, 또 미국에 하는 이제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 경쟁 구도는 언제나 그리고 항상 발전과 미래적인 것, 미래지향적인 것을 만들어주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든지 한번 그 비즈니스를 하시면 단독, 요즘은 이제 1인 이렇게 뭐 1인 사업이나 뭐 1인 혼자 뭘 하는 걸 많이 해주면 이제 한계가 있어요. 저는 뭐 그냥 제가 이제 그 경쟁을 해서 뭘 크게 뭘 해야 되겠다는 이제 꿈도 없고 모든 걸 내려놨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렇게 나이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내가 뭔가 진짜 크게 돼보고 싶고 돈도 벌고 뭘 하겠다면은 경쟁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크게 되는 데는 이치적으로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항상 라이벌이 어디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상으로 나는 이거보다 더 낫게 하겠다.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거를 계획을 항상 짜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경쟁 구도를 가져보라는 거죠. 경쟁을 하고 있다. 나는 누구와 경쟁을 함으로써 나는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머리에 갖고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 진행을 한다면 굉장히 자기한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